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0.6%가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0.6%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요, 각 종목들 특히나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로봇, 방산 이런 종목들은 두 자릿수 상승도 적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꽤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또 홀로 소외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또 많이 올릴 수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현 그리고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앞에서 다뤘던 이 신문 기사와 관련된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MR 얘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가 좀 뒤처질 수 있다. 지금 업계에서 보면은 한 4년 정도 뒤처졌는데 지금 더 늦어지면은 이게 뭐 4년이 아니고 10년, 20년 더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소형 원전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죠. 예. 저는 저 모듈에다가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모듈 말 그대로 조립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기존 원자력 발전소 크기에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한 AI 서버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전력을 이동하는 가운데 손실도 없을 테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조립식이라서 뭐 중간에 하나 고장이 나면 그것만 갈아 끼우면 된대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냉각수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자연 공기로도 냉각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사고율도 기존 원자로에 비해서 훨씬 적고, 예. 그러니까 지금 소형 SMR을 안 쓸 이유가 없다. 특히 AI 서버 데이터의 전력 소모가 지금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와중에, 소형 SMR 지금 빅테크들도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 단위 이상 쏟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늦춰지는 이유가 뭐 정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앞서서 있었는데 미래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정쟁이 결국은 극복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여야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족쇄도 풀렸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럼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당장은 지금 눈앞에 아랍 쪽이라든가 중동 쪽에 수주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 쪽이, 그다음에 아랍 중동 쪽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협의를 맺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지난 뉴스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좀 가지 않을까. 수주 소식이 한 번씩 계속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조선처럼, 조선업종처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마다 아마 계속 부각이 받을 거고, 또 AI 서버에 대한 뭔가 확충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원전. 자, 그래서 원전은 지금 올 한 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아직 늦지 않았고 SMR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출발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얘기도 뭐 많이 실려 있었는데 자사주도 새로 취득한다 그러고 기존에 취득한 것들은 또 소각한다 그러고 반도체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많이 넣는다. 경쟁력, 그리고 어제 저희 템베거에서 또 소캠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뭐 6만 원 뚫고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사회 개편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이제 이사회를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앞전에도 이런 지적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적이냐면은 약간 반도체 전문 이사진보다는 약간 관료 출신 이사진이 많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이번에 떨쳐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 이사회 10명 중에서 3명을 반도체 출신 이사진으로 교체를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애플한테도 점유율 밀리고 TSMC한테도 밀리고 지금 이제 HBM도 밀리다 보니까 자꾸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기본부터 바꾸겠다라고 저는 이제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주가치 재고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15일 같은 경우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1년 동안 10조 원 정도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3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자, 매입을 하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냐? 최근 3개월 동안 한 4.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될 양이 7조 원 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게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이라든가 이제 최근에 유리기판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는 이상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미지 개선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세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장을 지켜봤던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자의 다양한 의견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악을 올려라. 코스피가 6일 연속으로 올랐다.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매일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무려 4개월 만에 262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K칩스법이 통과됐다 등등 여러 업종들 순환매 이어지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에 대한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K휴머노이드 그래 이젠 뭉쳐야지 이제는 동맹을 위하여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국내 로봇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 힘을 합쳐서 K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로 밀고 있고 중국은 저가 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겨보자라는 전략인데요.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로봇주들의 주가 현재는 어떤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딥시크 다운로드 막힌 게 이유가 있었네. 내 개인정보 살살 녹는다 올려주셨습니다. 이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틱톡, 모회사 등 제3자에게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보완,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인지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더 많은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이 카타르보다 LNG 시장 영향이 커져 얼마나 수출하려는 거 올려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LNG 수출 프로젝트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950만 톤 규모가 수출될 예정인데요. 이제 향후 1년 뒤에는 기자재 쪽으로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조선 기자재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휴전 때문에 유럽은 방위비를 늘린다는데 방산 수주 잔액 더 늘겠네 올려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방위비를 늘려라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7개 주요 방산 기업들은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방산주도 연일 신고가 쓰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에너지 3법 덕분에 오늘 전력, 원전, 해상풍력 다 올려주셨는데요. 과연 이 세 곳 중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지 테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고요. 저희가 오늘 꼽은 주제는 바로 그록3였습니다. 이 그록3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뭐 앞에 6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다, 풍악을 울려라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가릴 거 없이 좀 잘 나가는 흐름인데 춘현 매니저님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지금은 강세장이 아닙니다. 강세장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지수는 지금 최근에 몇 거래일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예. 시장은 강한 것 같은데 왜 내 종목만 피투성이지라는 거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가지고 상승 종목 수랑 상승 종목 수 대 보합 및 하락 종목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보합 및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음에도 지수는 하락 전환이 안 되고 오히려 강보합권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대형주들의 상승이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다. 테마주 장세다.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는 비싼 종목 사지 마시고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 붙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일 매니저님 의견도 같은지 궁금한데요.
저는 소프트웨어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박주민 매니저 의견이랑 비슷하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픈 AI 쪽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해질 수 있다. 근데 왜 전체적인 뷰는 박주민 매니저님이랑 같이 공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초거대 AI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뭐랄까 약간 랭크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초거대 AI 모델 같은 경우는 122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개된 숫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14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공개된 국가 순위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63개를 지금 이제 공개를 했고 중국에서 45개 정도 지금 이제 초거대 AI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랑 똑같이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3개씩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자본력의 한계죠. 그리고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 발전력보다는 이거를 활용하는 능력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단기적인 테마로 봤을 때 우리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술 경쟁에서 딸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던 초거대 AI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개발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글로벌 거대 AI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미세 튜닝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그록3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바뀔까 이 부분이 많이 관심인데 앞서서 딥시크가 나왔을 때는 저렴한 돈으로도 예산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소프트웨어도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시선이 있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그록3 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는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보면 뭐 H백을 10만 대, 20만 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우리 소프트웨어한테는 좀 한계가 생길까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한계치는 있을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대기업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한계점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소프트웨어한테도 수혜가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오늘 관련주들도 보게 되면 뭐 마음 AI, 뭐 에스테 소프트라든가 등등등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우리 민성 매니저가 항상 강조했던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아주 부르짖었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동안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최근에 지금 급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그 AI 회사들 자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요? AI 우리는 이거 좋은 거다라고 해서 뭘 딱 발표를 하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또 발표를 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단기간 내에 기존 모델보다 더 좋은 거를 이렇게 빨리 발표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더라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이 돼준다면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뭐 주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아직도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모델들을 뭐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어찌 됐든 간 수혜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딥시크가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뭐 틱톡 모회사 쪽으로 전송을 했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보안주들 일부 하락하던 보안주들이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보안주의 중요성이 앞으로 계속 강조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큰 영향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딥시크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가 해킹당한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전송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 사실상 이런 이제 수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보안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죠. 물리 보안이 있고 정보 보안이 있는데 정보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큰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저는 보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시계열을 길게 놓고 2년, 3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수혜 기대감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보고 투자하기에는 뭐랄까 약간 더딘 흐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죽게 이렇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한다. 이런 거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트렌드에 따라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AI 쪽도 아까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보안주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할 얘기가 방산, 로봇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관련된 질문을 더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을 택해 오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두구두구 아이언 디바이스와 효성 TNC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냐 하면은 약간 물음표가 찍힐 것 같은데 각각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네, 아이언 디바이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혼성 신호 SoC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면서 요즘에 아마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미리.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보게 되면 메이저 수급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아이언 디바이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2018년도인가 아마 그때 카페24가 신규 상장할 때입니다. 테슬라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기술 특례 국내 1호 기업이 카페24인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림이었는데 신규 상장 테마라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공모가 이하로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뭐 oncoCros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 테마가 지금 시장이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가 지금 갑자기 또 여기가 불끈했다, 여기가 불끈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슈에 조금 자유로운. 그러면 신규 상장했다라는 이유만, 그러니까 뭐 어느 업종이 관련된 건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이 아이가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공모가보다 밑에 있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이유로 오르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는 2025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나갔지만 작년 9월에 이제 아이언 디바이스가 상장을 했고 그리고 3,000원대에서 조금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도 11% 올라오면서 5,000원대 주가 자리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는 전망 속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다음은 효성 TNC입니다. 예, 관심도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유의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는 기능성 섬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1위 랭크를 15년간 지금 이어오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를 활용해가지고 추출합니다. 원료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이제 바이오 스판덱스도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이 스판덱스를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원료가 있는데 그중에 부탄다이올이라고 있습니다. 1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부탄다이올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 원료 공장까지 짓게 된다고 하면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글로벌 NF3 시장 2위 공급 업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NF3라는 거는 산브라 질소인데 산브라 질소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앞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500톤 정도 지금 이제 생산을 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톤 이상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합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잠시 주춤을 했는데 작년 2024년도부터는 다시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목의 투자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이번에도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아이언 디바이스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공모가까지 돌아오려면 한참 남았네. 널 왜 15,000원에 담았을까라고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공모가 7,000원으로 상장을 했고 그날 1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줬죠. 하지만 다시 11월에 4,000원까지 하락하면서 이후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가 흐름에 대한 아쉬운 점 남겨주셨고요. 샘 올트먼은 음성이 중요하댔어. 국내 오디오 칩 전문가는 여기뿐인걸이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지난 방한 때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단말기의 음성인식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죠. 아이언 디바이스는 국내 유일하게 오디오 F 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도 함께 읽어볼게요. 길게 보세요. 주요 고객사가 삼성이고 온디바이스 AI도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오디오 앰프가 현재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하고 있죠. 또한 정부 모멘텀도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1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겠네요. 아무리 기술특례 상장이라지만 실적이 이래서야 쓰나 라면서 아쉬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도 함께 열어볼게요. 네,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500원에 안착했다.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매물대 차근차근 소화 중. 매물대 많아지는 8,500원 전까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매물대를 차근차근 소화 중이다라고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지 잠시 후에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효성 TLC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바라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유유 올라와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주가가 96만 원을 형성했는데요. 지난해 11월엔 19만 원까지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리포트, 어려운 환경에도 선방한 실적이다라는 리포트 내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황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뒀다라는 리포트 내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수가스 사업까지 인수하면서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인도 기관도 들어오는 거 보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될 듯 올라와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도 함께 보시죠. 밸류업만 하지 말고 배당률을 더 올려라 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1분기 안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당률이 지난해에는 4%까지 상승해줬지만 아직은 아쉽다라는 의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데 환율 높을 때 덕 좀 봐야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매출 대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 고환율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5만 8천 원까지 놀아볼 만한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한참 걸리겠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기조가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직 거래량이 부족해서 아쉽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보시죠. 돈 빌려서 데려오는 게 만년 적자 효성화학이다. 작년에 인수액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20% 빠진 걸 아직 회복도 못하고 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월에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 인수가 완료되면서 특수가스 자회사인 효성 네오캠을 출범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인사이트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왔고요. 아이언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온 디바이스 AI와 엮여 있고 오늘 좀 신호탄을 쐈다고 할까요?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됐고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는 강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S 미케닉스라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작년 7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쭉 신규 상장 이후에 한번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종목 이름은. 자, 벡트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A 유로직스, 그 다음에 파인 메딕스, 그 다음에 M83, 시메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마지막 이 부분이 2월 달 부분이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많죠. 자, 이게 지금 한 종목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2월 달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빔 테크놀로지, 여기도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죠. 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지금 2월 달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규 상장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2개월 순으로 이렇게 공모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죠. 거기에 팩트를 맞추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신규 상장했는데 아무리 기술 특례라고 하는데 뭐 지금 아까 뭐였죠? 실적이 안 나온다? 예.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신규 상장한 종목을 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실적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 초보 투자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아이언 디바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언 디바이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2월 달 지금 어떻습니까? 약간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래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고요. 네. 자, 그럼 7,000원에 공모했습니다. 자, 공모했는데 지금 5,550원이에요. 지금 저점 잘 다지고 지금 하방에서 거래가 좀 붙고 있죠. 자, 지금 정도면 모아가기에 딱 타이밍이다. 앞으로 이 종목이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해주면 모아가기 더 편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불면은 좀 꽤 오래 가요. 꽤 오래 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 그때 경쟁률이 1,152대 1이었고요. 공모가가 7,000원. 공모가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작년 9월에 상장했습니다. 10, 11, 12, 1, 2, 3. 자,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공모 물량도 풀린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일단 7,000원이에요. 일단. 그럼 최소한 7,000원 근처에서는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5,550원이니까 뭐 주당 한 1,500원? 그럼 20, 3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주식은 심리 싸움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되고 밑에 뭐 하단 라인도 손절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그래서 일단 공모가 바로 위인 8,000원 정도 일단 1차로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하단 라인은 지금 4,0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한 30% 조금 안 될 텐데 4,000원 라인인데 이 라인이 깨지면 조금 더 횡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손절가 라인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보유세 물량이 계속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리면 올렸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아이언 디바이스 보셨으면 좋겠고 가장 형 종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온코크로스. 온코크로스도 7,000원대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4,000원 갔죠?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박준현 매니저 포트 내에 또 온코크로스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4,000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효성 TNC로 가볼까요? 역시나 뭐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단은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모멘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NF3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공급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요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저항 매물대가 26만 6천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 같은 경우는 24만 1천 원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 또 이제 122평선까지 같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28만 원까지는 크게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8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저점을 보시면은 11월 29일 날 19만 2천 원 보이실 겁니다. 손절가는 2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도 함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실적 발표 만나보겠습니다.